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담자 초대석의 MC를 맡은 형아쌤입니다. 지난번 1화에 이어서 이번에 2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내담자 초대석 두 번째 시간을 장식하게 되신 분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부를 수 있는 지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저는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아, 네모님. 오케이. 네. 그리고 상담 경력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쭉 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직전까지 했으니까 네. 10년하고도 한 2, 3년은 더 했을걸요? 한 12년 정도인가요, 그러면? 12, 13년? 12년 정도? 와, 네. 그럼 그 사이에 거쳐간 상담사가 몇 분 정도일까요? 거의 12명 정도? 12명? 네. 12년인데 12명이라고요? 네. 와, 그렇구나. 야, 또 대하 드라마가 다시 시작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님 상담 경력은 12년이고 거쳐간 상담사는 12명 정도 되는 거네요. 혹시 네. 그러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아직 그 법 적용이 안 돼서 24살이요. 아, 24살. 성별은 남자 맞으시죠? 예.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내남자 초대석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응이 다들, 뭐, 12년이라고? 상담사보다 더 빠삭한 분일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상담을 결심하고 시작하기 전까지의 썰을 듣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상담실을 찾아간 게 본인의 의사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인데요? 모두 그러시겠지만 주변 지인에 의해서 조금 주변 지인이라고 하면은, 누가, 저희 친구 엄마가 친구 엄마가? 예, 친구 엄마가 어떤 이유 때문에 상담을 추천을 하고 그렇게 가게 이제 되었나요? 제가 장애가 조금 있어요. 장애? 어떤 장애일까요? 뇌병변 장애라고. 뇌병변? 네, 그 아하,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장애가 조금 있었는데 음, 그것 때문에 약간 부모님에 대해서 네, 분리불안 비슷한 게 조금 있었어요. 4학년 음,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지켜보시다가 음, 저희 때는 지금처럼 특수아동에 대한 지원이 없었고, 음, 그때는 지원이라고 있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활발히 되지가 않아서, 그쵸. 뭐 요즘은 일반 학교에서도 특수학급이나 특별반이나 이런 게 좀 대부분 되어 있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특별반 이런 게 없었죠. 있기는 했는데, 있는 학교, 없는 학교 파가 나뉘었죠. 그쵸, 그쵸. 그렇구나. 뇌병변이라고 하면은, 네. 그게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선천적인 장애인가요? 아니요, 저는 인큐베이터에서 아,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기 출산 되어서 네. 인큐베이터에 있었군요. 예, 예. 그렇구나. 그러면, 좀 더 지금 듣고 계시는 반딩이 친구들을 위해서, 뇌병변 장애가 구체적으로 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뇌신경 손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는. 이제 언어 중추 쪽으로 가는 뇌신경계가 음. 장애가 있으신 분도 있고 저처럼 일단 첫 신체에서 번째는 언어 중추에 장애가 있어서 그러면 네, 말하거나 이러는 부분이 아무래도 원활치 않은 분이겠네요.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 부위 어느 부위라고 딱 정확하게 말할 순 없어요. 음, 신체 부위가 되게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팔 쪽으로 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음, 다리 쪽으로 되시는 분도 있는데 음, 저는 오른쪽 팔 전체 오른쪽 팔 그다음에 전체. 음, 양쪽 하지. 그러니까 세 음, 군데의 마비 증상이 있어요. 마비 증상이라 하면은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각이 없는 정도인가요? 이제 감각이랑은 다 살아있고 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음. 기본적인 동작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거죠. 아, 내 머리에 그 그림과 내 몸이 따라가는 게 맞지가 않는 거네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오케이. 그러면, 뭐, 그, 인큐베이터에서부터 그랬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그, 정신 차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상태였을 텐데, 네.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 상담을 받기는 좀 애매하고, 그것이 나한테 분리불안을 줬다고요? 이제 어머니가 하도 이제 좀 끼고 사셨어서. 아, 엄마가 나를 끼고 살아서? 네. 아, 제가 그리고 병원 생활을 되게 오래 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 경험도 적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음. 근데 그렇게 나는 의지하고 어머니도 나랑 그 굉장히 밀착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어머니랑 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나 이럴 때에 좀 힘들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힘들고 모습이 보였을까요? 제가 힘들었던 거는 어머니가 있으면 대화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는데 어머니가 음, 없을 때 음, 그냥 멈칫해져요. 아하, 그냥 말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음, 쉽게 말이 안 나갔었어요. 그렇구나. 아하. 인사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아, 인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친구 엄마가 딱 보고 이 아이는 상담을 좀 더 받아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해줬고 네. 그래서 상담을 받기 시작을 한 거군요. 네. 음. 그럼 그냥 일반 상담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해주시겠어요? 처음 상담 선생님이 되게 좋으신 분을 만났는데 4년 했다고 했죠? 네, 음, 4년 동안 해주셨는데 네. 그 선생님이 되게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전 선입견이 조금 있었어요. 상담이라고 하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 정보를 다른 데다가 넘기지 않을까 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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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저런 막 그런 거부감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음, 처음 딱 갔는데 그 선생님이 미술 치료 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HTP라고 하잖아요. 아, 집나무 네. 사람 검사. 네, 집하고 남하고 사람 그리는 검사죠. 네. 예, 음. 그거를 처음에 저도 시킬 줄 알았어요. 왜냐면 미술 치료에 대한 썰을 좀 많이 들어서. 아, 근데 오히려 놀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긴장 많이 하고, 내가 무슨 얘기 하면은 다 다른 곳에 막 그 흘러 들어가겠지? 집 나무 사람 그리게 하겠지? 이랬는데, 예, 가가지고 한 거는 막 마음껏 놀게 해주었다. 그냥 음, 쉽게 그냥 인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있었는데 음, 그냥 거기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제가 놀고 있었어요. 음. 근데 이거는 누구야? 막 하면서 처음에 질문이 시작되는데 진짜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누가 집중을 해준다는 게. 아, 아하. 그렇네요. 나한테 누군가가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구나. 네. 음, 굉장히 초반에 긴장을 하면서 갔던 거에 비해서 되게 의외이면서도 좋은 경험을 했네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과는 지금도 가끔 통화하고 그래요. 음, 뭐라고 하시나요? 요즘은? 요즘은 어떻게 살고 있냐고. 아, 저도 이제 대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음, 어려운 건 없는지 막 저희 가족들보다 조금 더 잘 챙겨주시죠. 그렇구나. 사실 네모님이 그 첫 번째 상담 선생님이 특별한 것만큼 그 상담 선생님도 네모님이 좀 특별한 내담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 선생님한테는 별로 특별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래. 자기가 그 장애아동 전담으로 해서 상담을 하시는 아,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굉장히 하드한 케이스, 하드한 필드에서도 되게,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다. 멋있다. 근데 지금은 안 하시고 음, 고깃집하고 계세요. 고기침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네. 심리 상담사의 앞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갑자기 가쁜 고깃집. 저도 이 말 듣고 되게 놀랐는데, 네, 아, 그랬구나. 네. 오케이, 네. 자, 더 이상 그분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신상이 좀, 퍼질 것 같으니,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상담사를 거쳐갔으니까, 그 상담 케이스 하나하나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 상담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썰은, 그 첫 상담은 그랬고, 그 첫 번째 상담사랑 있었던 것 중에 또 기억에 남는 썰이 있나요? 제가 처음에는 진짜 선생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도 음, 딱 터놓지 못하다 보니까 음, 회기마다 선생님이 이제 저희는 상담 보고서를 항상 매 회기마다 쓰게끔 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음. 근데 그 선생님이 맨날 똑같은 말을 적어야 되니까 힘들어라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나타내는 반응이 맨날 똑같으니까 음,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다른 분을 연결을 했는데 아이, 그 선생님이 다시 또 맡았어요. 그러면 그 다른 분한테 잠깐 맡았다 한 게 두 번째 상담 썰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잠깐? 아주 잠깐이었고. 한 5회기 정도 다른 선생님한테 맡겼었는데 음, 근데 전 그 선생님이 제일 잘 맞았어요. 지금도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 이런 거네요. 그, 맨 처음 상담부터 속 마음으로는, 상담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하면서 되게 느낌도 좋고 괜찮았지만, 아무래도, 그런 내 속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열고 표현하고 하기는 쉽지가 않았고, 그렇죠. 제가 아무리 언어적인 소통에 그 장애가 없다고 해도 음, 제가 워낙에 사회 경험도 적었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좀 겪다 보니까 그렇지. 그리고 아무래도 그 장애라는 게 담고 있는 사회적인, 그리고 또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쵸. 더더욱이나 더 얼어붙어 있는 아이였을 것 같아요. 많이 얼어붙어 있었죠. 음, 지금 통화하는 것만큼 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아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상담은 어떻게 좀 종결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제 남자친구분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음, 그렇게 됐어요. 그렇구나. 어떤 좀 현실적인 이유인 거네요. 네네. 어, 그래서 이사로 인해서 더 이상 여기에서 근무하지 않고, 네. 그래서 종결을 해야겠다. 전 그래서 그 선생님 이후로 다시 상담은 안 받겠다고 아, 딱 마음을 붙여놨는데 어, 계속 저희 친구 어머님이 다른 기관 연결해주면서 푸시를 해가지고 그 친구 어머니까, 되게 적극적인 분이신가 보다. 그냥 적극적인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적극적인 분이에요? 그러게. 만나면 기가 딸려요. 기가 빨리는 정도로?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선생님한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이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은 어땠어요? 그냥 제가 어머니랑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단 아니었지만 굉장히 하나의 큰 충격이었죠. 그치. 그랬겠다. 그래서 난 다시는 상담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면. 그랬다가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을 만났는데 친구 어머니의 강력한 추천으로 인해. 네, 근데 네. 그 두 번째 선생님도 다행히 제가 원래 다니던 기관에 연결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리퍼될 뻔했는데 그러면 그 선생님은 바뀌었지만 다니던 그 상담센터는 그대로 네, 였군요. 오케이. 네, 그러면 그 전에도 얼굴은 봤던 사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 친구 담당 치료사였으니까.
그렇구나. 오케이. 그 두 번째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썰이 있을까요? 두 번째 상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음, 뭐라고 해야 되니 되게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음. 상담을 받고 있는 건지 헷갈리게 했던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하. 공부하는지 상담하는지 모르겠다 했었던 그 상담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선생님은 인지치료사인지 뭐 상담 심리를 하시는 분인지 약간 애매모호하게 하셨던 분인데 네. 보통 인지치료 하시는 분들이 저희 쪽은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인지치료를 많이 하세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특수교사 출신이었는데 음. 항상 교과서를 내밀어요. 아, 교과서 속에서 이 상황일 때 네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아하. 그렇게 하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거니 상담을 하는 거니 헷갈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겠다. 게다가 나이도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제가 이 교과서의 상황을 겪어봤다고 하면은 음, 이해가 됐겠지만 음.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일 때 감정을 이입해보라는 게 참 어려웠죠. 좀 감정 훈련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노력을 했던가 보네요. 네, 아무튼 음. 그래가지고 제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약간 씁쓸한? 아, 네,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나 했어요? 그 선생님이 딱 2달. 2달. 네, 그래서 2달 빡시게 공부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안 하겠다라고 거절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음. 상담센터 센터장님한테 바꿔달라 그랬어요. 와, 센터장님한테 직접 가서? 네. 아이, 내가, 바꿔주십시오. 내가 상담을 받으러 왔지 공부를 하러 왔냐고 막 하면서 와, 굉장하다. 엄청난 팩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응, 그 상담센터 센터장님이 네. 제가 다녔던 그 특수아동 전담 어린이집 원감 선생님이셨거든요. 아, 그래서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던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 네. 딱 말하러 가기 전까지는 어떤 음. 분이 센터장님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딱 갔더니 아는 사람이에요. 네. 오호, 원래 제 성격을 좀 잘 알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음, 큰 이견 충돌 없이 바로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바꿔줬으면 이제, 같은 센터 내에 또 다른 사람이 되었던 그쵸. 건가요? 오케이, 근데 잠깐만요. 지금, 채팅에서는, 그분이 사회상황 훈련을 하려고 하셨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상담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사실, 제가 제가, 이쪽을 이제 공부를 막 시작했는데 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를 했던 게 네, 이게 제가 저도 상담을 지금 공부를 막 시작했어요, 이제. 네,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사례를 얘기했더니 그러면 이쪽은 음, 미리 상황 예측 연습을 시킨 거라. 음, 그래서 맞아요. 인지치료인지 공부인지 헷갈렸을 수 있다. 맞아요. 예. 결국엔 사회성 훈련 쪽이고 어떤 상황 인지 이런 쪽과 관련된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차피 내담자의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과 소감을 얘기하고 있는 곳이니까 네, 네. 그냥 한번 소개만 해봤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가지고 세 번째 바꾼 상담사는 어땠나요? 그냥 그 선생님은 그냥 딱 뭐라고 해야 되지? 말로만 듣던 딱 HTTP를 되게 아하. 중요시 하시는 분. 아하. 어떤 성격 검사와 이런저런 어떤 사례들과 네, 맞아요. 검사지와 이런 것들을 통해 그냥 가지고 딱 완전히 그 미술치료라는 도구를 음흠, 맹신을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거부감을 세게 했던? 음흠. 그냥, 안 그래도 나는 초반에 혹시 그럴까 걱정하면서 갔었던 건데. 네, 맞아요. 음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랑은 초기 면담하자마자 바로 바꿔달라고 했고. 듣다 보니까 예, 첫 번째 경험이 너무 나랑 잘 맞았다. 그쵸. 아, 전 딱 그런 선생님을 찾고 있었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앞으로 나오는 이 12명의 상담사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예, 그렇게 패싱 되다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12명을 다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음, 그렇고, 네. 제 기억에 가장 오래 남은 선생님 딱 두 분 있는데, 오케이, 좋아요. 그 딱 두 분이라는 게, 음, 처음 선생님 4년 했던 선생님하고, 네. 마지막 1년을 같이 했던 선생님인데, 네. 마지막 1년을 했던 선생님은 되게 재밌었어요. 음, 이게 상담인지, 아니면 내가 놀러 온 건지 헷갈리게 해줄 만큼, 기본적으로 상담실 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구나. 저는 그때 당시에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내가 누구한테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면. 맞아요.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거나, 아니면은, 나를, 외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뭔가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걸 바랬나 봐요. 그쵸. 음, 그 선생님이랑은 진짜 진지하게, 음,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맡으셨으니까, 제 이제 진로 때문에 항상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음, 아무래도 장애가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가고 싶은 과들은 되게 여러 개인데, 음, 갈 수 없는 과도 있었고, 그래서 막 갈팡질팡 했었는데, 음, 그 선생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과에 들어가서 네 경험을 바탕으로 네가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그 선생님이랑 시작했던 게 치료가 아니고 그냥 고민 상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고민을 털어놓는. 음, 근데 그러고 진짜 제가 효과를 많이 봤던 게, 지금까지 다른 분들은 막 도구를 막 써가면서 어떻게든 제 성향 분석 막 하고 막 그런 거에 집중을 하셨는데, 그 선생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집중하면서 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약간 같이 고민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좋게 남아있어요. 아, 오케이. 듣다 보니까 역시 상담사와 내남자 간의 상담 관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단계가 라포 형성이구나 하는 생각은 다시금 드네요. 네. 그러게 그렇게 어떠한 도구와 어떤 전략과 방법을 쓰더라도 열리지 않던 나의 마음이 나에게 오롯이 집중해주고 나를 바라봐주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니까 열리게 되네요. 네, 진짜 아,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진짜. 오케이. 그러면 이 12번의 이 상담 과정에서 네, 정말 이건 너무 좋았다 하는 이야기들은 그 첫 번째 상담사, 두 번째 상담사, 아니 그 마지막 상담사 분한테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경험이었다 하는 거 있어요? 아, 제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상담사분인데, 네. 그 선생님이 순수 미술 전공하셨어요. 아, 순수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었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뭐 키워낸 제자들이 뭘 하고 있나 마감에서 자랑을 엄청 하셨던 분인데, 음, 근데 그분이랑 하면서 제일 싫었던 게 네. 입시 미술 학원에 와 있는지 음, 상담센터에 와 있는지 오,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HTTP를 해도 그렇고 뭐 다른 뭐
그림을 그려놔도 그렇고 왜 명암을 안 넣니 막 피랍이 왜 이렇게 약하니 음. 어? 그냥 말 그대로 입시 학원에서 애들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소묘하듯이. 네, 잠깐만요. 아,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명암을 안 넣고 피랍이 약하고 하는 부분들을 그 검사에서 내담자가 보이는 내용으로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너 여기에서 이거를 그려야지 하면서 방법을 네, 고쳐줬다는 맞아요. 그냥 이야기예요? 미술 교육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오, 그렇군요. 답답해가지고 음, 근데 그 선생님이랑 진짜 오래 했거든요. 얼마나 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았던 선생님으로 제일 길게 한 게 4년이고 네. 그 선생님이랑은 뭐 중간중간에 계속 다른 선생님으로 교체됐다 그 선생님으로 왔다가 했지만 총 합해보면 한 6년? 6년? 네, 6년 동안을? 네. 와, 그림 실력은 되게 좋아졌겠다. 그렇죠? 아유, 미술학원 다녔네.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네. 특수학교로 이제 바꿨어요. 일반 학교 다니다가 조금 일반 학교를 다니니까 네. 그 저한테 개별로 이제 맞춰줘서 좋긴 했는데 조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일반 학교를 다닐 때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신 뭐 수행평가 여러 개 있잖아요. 막 그렇죠, 그렇죠. 중고등학생이라고 하면 무조건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근데 특수학교를 가면은 그런 게 지체장애학교나 시각장애학교나 청각장애학교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게 똑같아요. 근데 발달장애 특수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자리가 없어서 발달장애 특수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너무 거기를 가니까 너무 하이 퀄리티인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아, 인지적인 수준이 네. 선생님들이 겪어봤던 그 레벨의 아이들하고 차원이 틀리니까 저는 자습을 했어요. 아, 그 장애 이름으로만 따지면은 뇌병변 장애지만 뭐 언어 쪽으로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신체적인 부분이고. 네, 게다가 여러 가지 선행학습을 본의 아니게 하기도 했고. 네,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자습이 나한테 좀 자유롭게 괜찮은 시간이었나요? 아니면은, 나 여기 왜 있지? 이랬던 건가요? 그냥 나 여기 왜 있지였어요. 아, 진짜. 그랬겠다. 그래서 여기를 학교를 다니러 들어왔는지 나 혼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으로 들어온 건지. 우리가 지금 미술 훈련해 주셨던 상담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네. 아니, 어쨌든, 아무튼 네, 미술 실력이 늘었겠습니다. 예, 거의 입시학원 애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림은 좀 그림에 조금 많이 들었어요. 아그리파 그리고. 예. 아그리파 진짜 그렸다고요? 그건 농담이고 그냥 어. 특수학교 다닐 때 음. 저희 수업 시간에 정모라를 그려보게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사과를 모형 사과 있잖아요. 장난감. 그치, 있죠. 그거를 갖다 놓고 애들 보고 한번 니네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봐 했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사과를 있는 그대로 명암까지 넣으면서 막 그리니까 미술교사가 너 학원 다니니? 그래가지고 똑같이 썰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넌 그런 선생님 만나서 좋았겠다. 그지.
만나는 장소가 약간 좀 이상했던 거지. 나한테 주는 건 있었네요. 아니, 근데 궁금한 네, 게, 네, 뭐, 중간에 바뀌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분한테 돌아가서 해서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6년이랬잖아요. 네. 매주 한 번씩 가가지고 그렇게 만났던 거예요? 음, 저희가 보통 그 발달재활 서비스가 이제 그 선생님과 6년의 시간을 함께 할 때는 네. 발달재활 서비스가 저희 지역에도 도입이 됐어요. 음흠. 그래가지고 발달재활 서비스로 옮기면서 6년을 그렇게 했는데 음. 보통은 발달재활 서비스 받는 애들이 주 2, 3회 가요. 음. 기본적인 상담 세션 시간이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딱 그 자기가 배정받은 바우처 금액과 시간, 음. 그게 있어요. 음. 그거대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 역시도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쪽에 바우처 쪽에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상담을 받아야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담사가 됐다가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그 상담사로 배정이 되고 했었다. 네. 아유, 그 6년의 기간이 어떤 마음이었나요? 그냥 힘들다. 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왜 내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내가 즐겁게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던 이 상담실의 목적이 음. 왜 내가 공부를 하고 난 미술에 관심도 없었는데 사과를 명함까지 다 그릴 수 있게 되고.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 거기 상담센터 센터장님이 네. 오죽하면 상담사 못 구해서 미안하대요. 그랬구나. 오케이. 네, 뭐, 미술 실력이 좋아진 썰 들었고요. 또, 네. 이거는 내 상담의 경험 중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경험이다 하는 게 또 있을까요? 원래 그 발달재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50분을 하게 돼요. 네. 상담 세션 아이들하고 같이 40분, 음, 부모 상담 이제 10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아무도 부모 상담을 안 했어요. 아, 그냥 제가 의사소통이 되니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부모님이 좀 적극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거에 참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시진 못했죠. 그러니까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얘는 말이 통하니까 그냥 얘랑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가 네. 됐던 그리고 거구나. 어허. 마지막 선생님은 그래도 한 번씩은 상담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청소년들 상담에 있어서 자기 네, 부모님하고 상담하는 거를 좋아하는 청소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네모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부모님이, 상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좀 필요로 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부모님이 알아야 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하셔서 저희 다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고 한데 음, 근데 나의 심리적인 상태나 아니면 이 병과 관련되어 있는 거가 어떤 식으로 실생활에 미치는지를 부모님한테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던 게 또 좀 불만인 점이었다. 그리고 대부분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하시는 상담사분들이 네. 아이랑 의사소통이 된다 그럼 부모 상담을 아예 안 해요. 음흠.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딱 10분을 하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음. 그거를 참 안 지켜진다는 게 참 놀라웠죠. 아하, 오케이. 그렇고요. 좋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더 들어볼까요? 어떤 거를. 그 상담에서, 나는 이런 점은 좀 불만이었다. 그냥 불만이었다고 하면은 상담사분들이 이게 그 발달재활 서비스 특수노동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없게 느껴졌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적응을 하기 위해선 자기가 회기를 거치면서 사람한테 적응을 하게 되는데 음, 아이가 이제 적응이 됐다 싶으면 바뀌고 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바꿔달라고 하니까 음, 그럴 필요가 없었죠. 할 그런 건 잘 되니까. 음, 근데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아이가 진짜 소극적인 아이인데 음. 적응하기까지 최소 10회기 이상 걸리는 애인데 이제 적응하고 났더니 또 바뀐대. 네, 맞아요. 아, 근데 또 말은 그러니까 못하고. 예, 음, 특히나 제가 조금 유심히 봤던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장애가 언어 장애예요. 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수준은 되는데 음, 아이가 워낙 소극적이다 보니까 표현을 안 해요. 음흠, 근데 그 아이가 10회기가 지나면 그냥 완전히 음, 수다쟁이가 되는 앤데도 음. 딱 걔는 10회기더라고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 아, 근데 그 10회기가 딱 지나려고 하면은 선생님이 바뀌니까 얘가 또 소극적으로 돌아가서 음. 많이 힘들어라 하더라고요. 보는 입장에서, 야,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됐지? 시스템 되게 아쉽다 했던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음, 한 아이마다 적응하는 기간이 다르잖아요. 유치원도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부모가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고 그치, 그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그런 식으로 해주는데 음, 이게 상담센터장님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 게 아니고 음, 인턴십 과정도 있고 뭐 레지던트 과정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음, 상담도 그쵸. 그런 데서 조금 그런 지속성을 잘할 수 있는 상담사를 배출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여러 기관마다 그리고 어떤 제도마다의 특징들이 있을 테니까 여기에서 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상담 쪽에서도 그냥 일반 상담보다는 이 장애에 관련되어 있는 상담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하는 상담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런 이야기들이, 네. 어,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 이용자들이 얘기하는 불편으로서 되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법제화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그러니까, 정도의 그 적응 기간 동안에는 음, 그래도 상담사로서 자기가 기관을 옮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확실히 시간이 조금 더 오래,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상담사의 교체나 이런 거가, 또 하나의 어려움을 만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저한테도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주제이네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장애아동 부모가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네. 발달재활 기관을 찾지 마라. 아, 오히려, 발달재활 기관으로서 자기가 돈을 조금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은 좋다. 음, 하지만 내 아이가 제대로 적응을 하고 제대로 조금 상태 호전이나 뭐 이런 걸 바란다고 하면은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니고 음, 일반적인 아동 발달센터로 가라. 음, 그걸 꼭 권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발달재활 서비스 선생님들은 그냥 하나같이 다 교육 목적으로 다 치료사를 하세요.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반디심 연구소의 네, 의견과는 다릅니다. 네네. 저도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곳만 가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음, 아무래도 저도 지금 상담을 공부하지만 특수아동 상담을
조금 해보니까 음. 교육적인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세요. 그쵸. 예, 일단 사회성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아이가 사회성을 기르더라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기를 수 있는 음, 일반적인 상담실을 음, 보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음. 여러 상담과 여러 경험들을 해보면서 갖게 된 어떤 생각인 거네요. 네, 아유, 오케이, 좋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그리고, 그 당사자의 의견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 과정에 썰 이야기를 쭉 했으니까,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그럼 지금까지는 상담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가끔 이제 저희 학교 상담센터 통해서 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그 정기적으로 가진 않고 가끔씩 네, 이렇게 가가지고 하고 있는 중. 네. 음, 그럼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나한테 상담이 없었던 시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음, 상담과 함께 성장을 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닌. 그러게. 사실 상담 안 받았을 때보다 상담을 받으면서 산 때가 더 많구만요, 내 나이상. 네, 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상담이 나한테 준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내가 나를 집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 걸 믿게 해주는, 음, 사람에 대한 믿음을 주는 그런 변화? 음, 나를 오롯이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는 그 경험이 나에게 굉장히 컸다. 네, 아하. 자, 상담을 받기 전에 내가 있잖아요. 네. 몇 살이야? 그럼 초등학교 2학년인가요?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아, 4학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오케이. 자, 초등학교 시작. 4학년 지금 나에게 지금의 내가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아도 된다. 음, 학교를 다니면 어쩔 수 없이 엄마와 떨어져야 된다. 음, 근데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 음. 그게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를 제외한 세상이 두려웠던 아이한테, 그렇죠. 괜찮아. 너를 오롯이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엄마 아니고도 이렇게나 많아.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네요. 네. 아, 오케이. 그 이야기를 그 아이가 듣는다고 한다면, 진짠가? 하면서도 되게 안심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상담을 망설이거나 아니면 상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랑 비슷한 예비 내담자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예비 내담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겠어요? 전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음, 겪어보니까 사람들은 많은 유형의 사람이 있다. 그 중에 나를 안 입곱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음, 나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나한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직접 한번 망설이지 말고 부딪혀봐라. 음, 그래야 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 받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음, 딱 그건 것 같아요. 처음이 되게 어렵거든요. 저희 장애가 있는 내담자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음, 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 친구도. 그랬는, 사회적 편견이라는 부분에 어떻게 100% 다들 자유로울 수 있겠냐마는, 그것에 정말, 딱, 그것이 현실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혹시 내가 걷는 이 한 걸음이 또 다른 상처를 키우는 게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이 엄청나게 클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네모님이 지금 그런 분들한테 일단 한번 해봐라. 그렇게 출발하지 않으면은 아무 다른 경험들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본인은 뭐 친구 어머니의 적극성으로 인해서 네, 새로운 경험을 했고 그 친구 어머니랑 아직도 연락하세요? 네, 지금도 연락해요. 아 그렇구나. 아 멋집니다. 예. 덕분에 그래도 네모님에게 잊지 못할 여러 가지 마음의 과정들을 겪을 수 있게 해줬네요. 네, 음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쏭님이 물어보셨는데 저와 지냈던 언니가 했던 말이 일부 장애 당사자 중 발달 장애나 지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하고 싶지 않은 상담을 소아 전반에 걸쳐 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했다는데 네모님은 어떠셨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음, 왜냐면 내가 이렇게 상담이라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그 치료자가 음, 세팅을 해준 거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특수아동 상담 쪽에서는. 음, 그냥 만들어진 그 공간 안에 만들어진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자유, 거죠. 특수 아동이다라는 그것에 맞춘 매뉴얼이 있고, 그쵸. 그래서 나를 보기보단 이 매뉴얼에 따라서 1회기, 2회기, 3회기를 그냥 착착착착 해나가는 느낌. 그리고 바우처 기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맞아요. 그 매뉴얼 안 지키면은 페널티 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완화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해. 그래. 어찌됐건 내가 지인을 통해서 왔건 뭐 부모님을 통해서 왔건 단기기간 전문가를 통해서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 우선은 일단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내가 어떠한 이 장애라는 거 하나 때문에 문제로 인식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음,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음, 환경이 돼 있어요. 음. 분명 발달장애나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자신의 어떤 의사, 이런 것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너 아프니까 상담 받아야 돼. 너, 이때이때로 잡아놨으니까 너 무조건 이때 가는 거다. 하는 것도 되게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자율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니까, 나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그리고 조금 제가 이제 저는 그룹으로 해서 이제 집단 치료 세션에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음, 저는 발달장애 아이들, 특히 자폐, 음, 이 아이들하고 세션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느꼈던 게, 음, 이 아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치료사가 안내하는 방향이랑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치료사가 그 치료라는 목적 하에 아이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러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자성의 생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들으면서 그 생각 났어요. 제가 그 세월호 관련된 일을 이전에 했었는데, 네, 그때도, 그거 블로그랑 여기저기서 많이 봐서요. 네, 그때 들었었던 이야기가,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심리 상담을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막,
지금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직접 막 진짜 집 앞까지 가가지고 문 두드려면서 교회 믿으세요 하는 것처럼 집 앞에 문 두드려가지고 지금 상담 받으세요.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이러는 분들이 있었던 집이 되게 많다고 진술서들에 들어있거든요. 네, 저도 크게, 저희 특수아동 상담 쪽도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맞아. 딱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지금, 요거 있으면 무조건 상담 받으셔야 돼요. 얼른 상담 받으세요. 막 문 도둑도둑도둑 이렇게 두드리는 게, 그, 과연 그들을 위한 마음이 맞는지. 그 관계기관 전문가들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진짜 충격을 받았던 말이 있어요. 어떤 거죠? 정부에서 주는 지원을 못 받으면 바보다. 아하. 준다는 거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음. 우리를 그냥 수동적인 도움의 대상으로만 조금 바라본다는 게 그쵸. 안타까웠죠. 물론 정말 그 정도의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는 그 비율은 분명 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 많으니 더 한 명 한 명의 그 개별적인 케어를 신경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음흠.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받던 입장에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 그 이유가 진짜 명확해요. 음, 저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모든 시스템이 학령기를 위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기의 뭐 상담이다, 치료다, 뭐 재활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느 기관이든 가면은 널려 있거든요. 심지어 병원에 가도요. 그 장애 군별로 전문화된 병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 진짜 반대를 해요. 자기네가 돈벌이가 되니까. 아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그게 있는데 물론 케바케지만은 그거 아동기에 대한 사후적인 아이가 성인기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언어장애 아이들을 예로 들면 아동기 때 이제 계속 언어재활을 받아서 이제 막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는 아이가 있어요. 네. 그런 아이가 이제 막 언어가 자기가 스스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거기서 조금 더 하고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늘거나 뭐 정체가 돼 있거나 할 수 있는데 이제 막 트여가지고 조금씩 엄마 아빠라는 표현을 하던 아이가 딱 그 아동기가 지나고 법적인 성인기로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그 재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심리적인이랑 상담에 대한 지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력갱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아동기보다 성인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 내에서 최대한의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삶을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꾸준히 자기가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전혀 없어요. 성인기로 들었으면. 되게 익숙한 이야기네요. 그 청소년 쉼터도 그러잖아요. 네. 갈 곳이 없는 거는 매한가지인데 내가 그 미성년자 나이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나 네. 이제 막 심리 상담에서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좀 물꼬를 트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나이가 이제 그것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모든 지원들이 끊겨버리는 이 모습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게 나의 상담 공부 시작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제가 아무래도 저도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더 그들을 공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제가 목이 말랐어요. 아, 목이 말랐던 이유가 뭐냐면 아동기 때는 뭐 재활치료실이든지 어디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바우처라는 제도 하에. 그리고 또 바우처가 없이도 병원 측에서 되게 많이 받아줘요.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요. 성인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대학병원급 아니면 제대로 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쪽 방면의 선생님들을 데리고 있는 병원이 없어요. 그냥 아동기 때는 뭐 이런 상담센터 안에 감각통합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성인기가 되면은 그런 선생님들을 자기가 찾아야 돼요. 부모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갑자기 사각지대로 내던져진 성인기의 그 발달과 관련되어 있는 장애를 가진 이들을 내가 좀 더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마음에 내가 이런 쪽에 그들에게 손을 뻗어줄 수 있는 상담사가 돼야겠다. 그 네. 계기가 가장 확고하게 있는 거네요. 네, 뭐 피부로 체험했을 것이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계기구나 하면서 저도 끄덕끄덕을 하게 됩니다. 공부는 재밌나요? 네, 전혀 무리도 없고요. 오히려 교수님들한테 계속 칭찬을 듣고 있어서 미술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 상담 공부 마치고 나면요. 네, 어떤 상담 분야 쪽으로 더 깊게 일을 하거나 공부하고 싶으실까요? 별이님의 질문입니다. 상담 분야를 넘어서서 네. 전 솔직히 장애 아동 측은 상담뿐만이 아니고 모든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복지 뭐 이런 것들 싹 다 퓨전해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우선 지금 현재 전문대를 다니다가 4년제로 편입을 했고 지금 4학년인데 네. 전문대 다닐 때는 사회복지를 먼저 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이런 복지 체계를 잘 알고 있어야 그 아이들을 도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공부를 했고 지금은 상담학을 하고 있고 지금 대학원에 갈 때는 보건학 대학원을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 상담, 보건까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되겠다. 네. 아,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통합 체계가 안 돼 있어요. 아동기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체계가 돼 있는데 성인기 장애 아이들로서는 자력갱생해야 되는 이 시스템이 조금 안타깝기도 했고. 그죠. 오히려 20, 30대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으면 좋겠다. 그러게 여러 방면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 약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조율가의 느낌으로의 일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 최종 목표는 교수는 못 되더라도 교수들과 인맥을 많이 쌓자. 그래야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제가 같이 내줄 수가 있더라고요. 생활을 해보니까. 뭐야. 결국에 지금 최종 목표는 지금 정치, 정치 쪽이잖아. 정치는 안 할 거예요. 지금 목표가 정치예요, 그게. 제가 그냥 인권 분야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네요. 인권활동가 쪽이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전진과 태행님이 질문인데요. 상담과 네. 별도로 병원 신경과나 약물 치료 같은 것도 병행을 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약물 치료는 병행을 한 적이 없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신체적인 재활을 음, 많이 했죠, 병원 안에서. 그러게. 그러면은, 지금 신체적인 재활 운동을 해서, 그런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좀 괜찮아진 편인가요? 그렇죠. 아, 지금 그래도 스스로 집에서 기어다니고 막 음. 하면서 혼자 스스로 생활을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이미지랑 내 몸에서 그 명령을 받는 거랑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다. 예. 아, 이제 제가 조율이 돼요. 그렇구나. 하고 싶은 대로. 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부모님이 서포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렴. 음흠. 오케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끈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되게 좀 귀간지러운 거긴 한데, 사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으로서의 그 녹록치 않음은 익히 내모님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모님한테 혹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냥 딱 이건 것 같아요.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나를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 음, 그 이유가 뭐냐면 아동기 때는 그래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음, 근데 아동기가 지나면 시설로 가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음, 시설에 가게 되면 그 시설 안에 있는 프로그램만 할 뿐이지 사회와는 거의 단절이 돼요. 음,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도 케어하기 있는 아이들을 바깥으로 와서 프로그램 한다는 그 자체가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 말이 제일 하고 싶죠. 음. 오, 저는 지금 좋네요. 제가 스스로 저희 집에서 음,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혼자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게요. 정말 대단하신 분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내 남자 초대석 쭉 진행을 해 봤습니다. 네, 혹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인터뷰상에서 질문이 되지 않았지만 내가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다. 충분히 반영을 한 것 같고, 그 질문 안에서. 음, 근데 이거 하나만은 장애 아동을 상담하게 되는 상담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 하나만은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냥 그 아이를 돈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이 아이를 그냥 내가 만나는 보통의 아이처럼 대해주시면 가장 좋겠어요. 음. 여러 가지 제도나 뭐나 이런 것들의 뭐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냥 저를 저로 봐주세요.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하지? 수당이라고 하나? 네. 어, 하나의 그런 수당, 그 숫자 채우는 수당으로 보지 말고, 정말 저를 한 명의 인격체로 봐주세요. 라는 이야기네요. 네. 네, 뭐, 많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참, 실망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마무리로, 그러면 오늘의 이 내담자 초대석 어떠셨는지 소감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경험을 했던 거를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표현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웠어요. 음, 이렇게 대놓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내담자들 입장에서는 뭐 예전에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저희끼리의 그 톡방에다가 공유를 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유, 오히려 소중한 이야기, 저 역시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방면의 이야기를, 들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유, 네모님 얘기 듣다 보니까, 구독자를 좀 더 빨리 늘려야겠는데? 채널이 얼른 떡상을 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한테 노출돼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상담사 선생님의 그런 마인드 때문에 구독을 한 거라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 분은 공감해 주세요. 아, 맞아요. 우리 언니도 맨날 휠체어 보면 그냥 지나가 또 도와주지 마. 도와주고 싶은지, 도와주고 싶음, 그래도 되는지 물어봐. 라고 했다고 합니다. 딱 이 마인드인 것 같네요. 그쵸? 음, 그게 저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늘 외치고 다니지만 아직도 더 외쳐야 되는? 그니까. 분명 난 일반인과는 다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를 아픈 사람으로, 정해놓고 보지 말라. 그 말에 너무 큰 울림을 받네요.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맞아요. 네. 그 조심스러움, 그린데 잘 알지 못한다는 무지가 만들어내는 의도치 않은 상처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야든.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그 발달장애나 특수장애 아동들 상담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한데 그 신경정신과에 가가지고 어떤 임상적인 그런 진단을 받은 친구들을 상담을 한다거나 혹은 뭐 여기저기에서 만나는 그 성소수자 내담자라든가 아니면 뭐 다문화 내담자라든가 만날 때 내가 혹시 너무 조심스럽다는 미명하에 이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을 너무 좀 무시하고 있진 않은가를 항상 살펴보고는 합니다. 네, 뭐 네모님 얘기 들으니까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저한테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할 이런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모르는 것도 사실 죄는 아니고 사실 이런 스피커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스피커가 많아야 말할 것도 많아지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심리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유익한 컨텐츠 만들도록 할 테니 계속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모님 안녕. 안녕. 야, 이게 마음이 뭔가 좀 뭉클하면서도 되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되게 복잡해지네요. 마음이 되게 이런저런 복잡한 다양한 감정들이 되게 마음속에 공존한다.
마지막에 울컥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같이 울컥하게 되어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모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